안녕하세요. 비사입니다. 금일은 행정처분의 기준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행정처분이라는 것은 법을 집행한다, 공권력을 행사한다는 뜻이죠. 거기서 법은 하장품법을 얘기하는 거고요. 하장품법 시행규칙 제29조 1항 관련 내용입니다. 개정은 2020년 6월 30날 돼 있는 거네요. 우리가 이제 화장품 법이 있고 화장품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죠.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행규칙은 총리령으로 되는 거죠. 화장품법은 국회에서 제정되는 거고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되는 거고요. 그러면 제29조 1항이 뭐냐 한번 보겠습니다. 제29조 시행규칙입니다. 화장법의 시행규칙 제29조 1항 제법 제24조 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배표치가 같다. 자, 행정처분은 배표치 이겁니다. 자, 행정처분의 기준을 보시면 자, 일반 기준과 개별 기준이 있습니다. 일반 기준은 공통사항인 거죠. 그 다음에 개별 기준은 각 항목별 위반 사항, 위반 내용,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기준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비누 공방을 운영하시거나 또 혹은 뭐 비누 공방에서 일하시는 분이라면 행정처분을 안 받으면 좋겠죠. 그러나 혹시 받게 되더라도 고의성이 아니거나 그러니까 실수거나 또 1차 위반했을 경우에는 뭐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 처분 기준도 마찬가지로 1차 위반부터 4차 위반까지 이 4차 위반이라는 것은 1년 이내에 4번 이상 위반됐을 경우를 말하는 거고요. 1년이란 기간이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혹시 행정처분을 받으셨더라도 1차 위반인 경우에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일단은 일반 기준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반 기준 각 위반 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 기준에 따른다. 자, 우리가 어떤 식약처로부터 처분을 받을 때 하나만 받을 수도 있고 혹은 두 개나 세 가지 동시에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 기준에 따른다. 어떤 항목을 6개월짜리 받고 3개월짜리 받을 경우에는 그 6개월만 처분을 할 수 있다. 그 내용입니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 기준이 업무 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 업무 정지 기간에 가벼운 처분의 업무 정지 기간의 2분의 1까지 더하여 처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최대 기간은 12개월로 한다. 우리가 처분 기준이 업무 정지다. 뭐 제조 업무 정지도 있을 거고요. 여기 보시면 판매 업무 정지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해당되는 품목, 판매 업무 정지도 있을 거고요. 마찬가지로 수입 대행 업무 정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처분 기준이 업무 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 업무 아까 전에 6개월, 3개월인데 그 두 항목이 둘 다 영업 업무 정지일 경우 6개월에다가 플러스 가벼운 처분은 3개월짜리라면 90일 중에 45일, 6개월 플러스 45일이 되는 거죠. 까지 더하여 처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대 기간 12개월로 한다. 그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위반 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처분 기준이 동일하죠. 위반 행위 둘 이상인 경우 처분 기준이 업무 정지와 품목 업무 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 정지 기간이 품목 정지 기간보다 길거나 같을 때에는 업무 정지 처분하고 업무 정지 기간이 품목 정지 기간보다 짧을 때에는 업무 정지 처분과 품목 업무 정지 처분을 병거한다. 동시에 이행한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업무 정지가 폭법 업무 정지보다 훨씬 크잖아요. 그러니까 업무 정지 당하면 모든 품목을 업무 정지와
업무 정지 당하는 거죠. 대신에 품목 업무 정지만 당하면 그 품목 제외하고는 다른 품목에 대해서는 뭐 제조도 할 수 있고 판매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당연한 얘기예요. 업무 정지 자 업무 정지 기간이 품목 업무 정지보다 길거나 많이 길거나 같을 때에는 업무 정지가 6개월이고 품목 업무 정지가 3개월일 때는 당연히 업무 정지 기간에는 품목 업무 정지도 해당되는 거잖아. 못 팔잖아요. 그래서 6개월만 한다. 그 뜻이고요. 업무 정지 기간이 3개월이고 반대로 품목 업무 정지 기간이 6개월이다면 자, 처분에 병가한다. 동시에 이행한다는데 3개월 동안은 업무 정지하고 나머지 3개월 동안은 그 해당 품목만 업무 정지한다는 거죠. 나머지 업무 품목은 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다항목 위반 행위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이다. 같은 위반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그 내용은 뭐냐면 1차 위반부터 4차 위반이 있는데 이 기준이 1년이라는 소리입니다. 다만 이 표 제2호의 개별 기준 파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간이다. 어렵죠. 아이고 이 표 제2호 개별 기준 파목. 파목이라는 거는 여기서부터 가목이 되잖아요. 가나 다라마 바 바바 사 파. 자. 파. 여기 있잖아요. 법 제10조, 이 규칙 제19조 6항 및 배표 4에 따른 화장품 포장의 표시 기준 및 표시 방법을 위반한 경우 이렇게 위반할 경우에는 2년이랍니다. 2년 내에 4회 이상, 뭐 3회 이상 그 횟수로 정해진다고 하네요. 자, 이 경우 기준의 적용일은 최근에 실제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 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품목 업무 정지의 경우 품목이 다를 때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자, 영업 정지나 업무 정지 같은 경우는 1회차, 2회차 동일하게 적용하고요. 다만 해당 품목 업무만 품목이 다를 경우는 1회, 2회가 개별로 적용한다는 소리죠. 자, 라항목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진행 중인 사항의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 그죠? 어디죠? 자, 이 경우 그 최대 기간 12개월로 한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반복하여 위반 행위했을 때는 그 뒤에 행정처분 기준 2분의 1 반에도 한다. 자, 6개월 받았고 그 다음에 또 철회했을 때는 그 기간에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는 소리죠. 자, 마항목 같은 위반 행위 횟수가 3차 이상인 경우에는 가징금 부과 대상을 지어야 한다. 여러분 밑에 보시면 여기 답 업무 정지잖아요. 제조 또는 판매 업무 정지, 제조 업무 정지, 제조 업무 정지잖아요. 자, 어디 있죠? 자. 그러나 다행인 것이 뭐냐면 처분권자죠. 시각처장에 의해서 우리가 벌금 혹은 과징금, 과태료로 가름할 수 있다, 대신할 수 있다. 자,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3차 이상 1년에 3차 이상 입원했을 때 3회까지죠. 3회부터죠. 그러니까 1차, 2차까지 위반까지는 과징금으로 낼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징금으로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3차, 3, 4차에서는 과징금 낼 수가 없고 그냥 그대로 받아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업무 정지 같은 것들을 2회까지는 봐준다는 얘기죠. 자, 바항목 화장품 제조업자가 등록한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한다. 당연한 얘기죠. 허위로 신고했다는 거죠. 자, 0 제2조 제2호
라목의 영이면 화장품법 시행령이죠. 2조 제2호 라목의 책임 판매업을 등록한 자에 대하여 제2호의 개별 기준을 적용할 경우 판매 금지는 수입 대행 금지로, 판매 업무 정지는 수입 대행 업무 정지로 본다. 자, 령 제2조 2호 라목 볼까요? 령. 자, 령 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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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죠? 2조 2조 제 2호 라목 2조 제 2호 라목 수입된 거래. 자, 다른 전자상 거래에 해당된다. 자, 목적을 하자면 알선 수혜는 수입된 거래는 수입대행 금지로, 판매 근유 수입대행 금지로, 판매 업무 중 수입대행 업무로 정지로 본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자,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2분의 1까지 50%죠. 50%까지 강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오케이. 예, 처분을 2분의 1까지 강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경우, 자, 국민 보건 수요 공급 그 밖에 고객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화장품에는 뭐 크게 뭐 해당되진 않잖아요. 우리가 뭐 화장품이 국민 보건 뭐 손소독제도 아닐 거고, 손소독제는 마스크 같은 경우는 코로나 3월달에 4월달 같은 경우는 이런 게 해당될 것 같네요. 수요 공급. 자, 나항목 해당 위반 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자, 기소유예는 기소를 검사 재량으로 기소를 안 한다는 거잖아요. 불기소 처분한다. 자, 선고유예는 법원 또 판사의 재량으로 기소는 검사가 했지만 선고에 유예한다. 봐준다는 소리잖아요. 뭐 검사도 죄가 경미해가지고 기소를 유예한다, 선고를 유예한다. 다음 광고주의 이사와 관계없이 광고회사 또는 광고 매체에 무단 광고한 경우, 이거는 광고주의 의사 관계없이 광고회사 또는 광고 매체가 이렇게 광고를 하나요? 죄를 무지해서는 할 수 있죠. 무지해서는. 근데 광고주가 하기는 안 할까요? 어쨌든 뭐 광고주 의사 없이 한다고 하면 당연히 책임은 뭐 광고주에 있지만 무조건 책임 판매자이기 때문에 광고주에 있지만 그 죄는 이제 2분의 1까지 강경한다. 그 내용이고요. 강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누가? 식약처장이, 처분권자가 식약처장이잖아요. 자, 처분의 2분의 1까지 강경할 수 있는 경우, 이거 같은 경우는 면제는 안 되네요. 강경만 가능한 경우니까. 자, 항목 기능성 화장품으로서 그 효능 효과를 나타내는 원료의 함량 미달의 원인이 유통 중 보관 상태 불량 등으로 인한 성분의 변화 때문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우리가 기능성 화장품은 그 효능 효과, 그 원료의 함량을 검사하고 나가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미백이다, 나이아신아마이드를 썼다, 2% 검사를 하고 나가는데 거기서는 오케이 했는데 식약처가 이제 유통 중인 제품을 확인해 봤더니 그 함량이 미달이 될 경우에는 그 유통 중 보관 상태 뭐 온도나, 그러니까 UV, B 또 혹은 또 포장 용기인가요? 등을 인해서 성분의 변화 때문에 인정된 경우,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자료 그 실험 데이터가 있어야겠네요. 검사 데이터. 자, 나항목은 비병원성 일반 세균에 오염된 경우로서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가 없으며 유통 중 보관 상태 불량에 의한 오염으로 인정된 경우. 오케이, 미생물 관련된 경우죠. 1편은 일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2편에서 개별 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